자, 생명과학원 18번째 시간으로 항상성 유지의 원리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성은 우리가 1단원에서 배운 것처럼 항상 우리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자극에 대한 반응과 항상성과 연계지어서 우리가 이해를 했었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배울 이제 항상성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는 혈당량, 삼투압, 체온 이 세 가지의 항상성에 대해서 앞으로 배워볼 예정입니다. 자, 그럼 교과서에서 어떻게 항상성을 정의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은 내부와 외부의 환경이 변하더라도 혈당량, 삼투압, 체온과 같은 체내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항상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교과서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체내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 이거를 우리는 항상성의 정의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다음, 항상성은 신경계와 내분비계에 의해 유지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몸이 알고 있는 이 항상성은 우리가 신경계 배웠죠, 그죠? 그리고 내분비계, 이번에 배울 내분비계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유지가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경계는 배웠으니까 내분비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분비계는 우리 몸에 여러 가지 기관계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 호르몬이라는 물질을 분비하는 곳을 우리는 내분비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분비계라는 말도 있는데요. 외분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 밖으로 이렇게 물질을 분비한다라는 얘기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몸에서 소화효소를 분비하는 곳을 우리는 외분비계라고 얘기를 하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 위에서 위액이 분비되잖아요. 소화액 같은 걸 분비되는 거, 그죠? 네, 그 부분을 우리는 이제 외분비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내분비계는 우리 몸 안에다 분비를 하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물질들을. 그 대표적인 내분비계 물질이 호르몬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내분비계는 호르몬을 생성하고 분비하는 여러 가지 내분비샘으로 이루어져 있다. 근데 우리가 호르몬이라는 말 들어보긴 했지만 정확히 뭔지 모르죠. 이 호르몬이라는 건 생리 활성과 항상성 유지 조절을 위해 분비되는 화학물질,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 화학물질을 우리는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호르몬 같은 거, 에스트로겐이라든지 그다음에 테스토스테론이라든지 이런 것 또한 우리 몸의 생리 활성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되겠습니다. 호르몬은 특이하게 어디에 분비되느냐? 혈관으로 분비된 후에 이 혈관을 통해서 이동을 해가지고 멀리 떨어져 있는 표적세포에 신호를 전달해 이 특정 조직이나 기관의 생리작용을 조절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표적세포가 뭐냐면요. 특정 호르몬의 수용체를 가진 세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호르몬에 영향을 받는 세포, 그러니까 특정 호르몬은 특정 세포에만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설명한 테스토스테론 같은 경우 우리 몸에서 온몸에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우리 몸에 있는 정소에만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 이 정소에 있는 세포들이 표적 세포가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네. 자,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내분비계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갑상샘, 뇌하수체, 이자, 부신, 난소, 정소 이게 우리 몸에서는 바로 내분비샘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이 내분비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이 안에서 이렇게 분비되는 이런 물질들 있죠.
이런 물질들이 이 내분비샘에서 분비되는 바로 호르몬이다. 우리 몸에서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그 화학물질, 호르몬이 되겠습니다. 이 호르몬의 특징, 조금 정리가 미흡한 것 같아서 따로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 내분비샘에서 생성하고, 두 번째, 혈액으로 분비돼서 혈액을 타고 이동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특정 표적세포 혹은 표적기관에만 작용한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호르몬을 설명할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혈액으로 분비된다는 거는 설명을 안 해도 너무나 당연하게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특정 호르몬을 보시면 얘가 어느 내분비샘에서 생성되고 그 다음에 어느 표적세포, 어느 표적기관에 작용을 하는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근데 아까 우리가 항상성을 조절할 때 항상성 조절에는 우리가 신경계와 내분비계가 관여를 한다고 했죠. 근데 얘네들의 차이는 뭐냐를 지금 비교하는 겁니다. 잘 보시면요, 신경계는요 정기적인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굉장히 빠르죠. 그러니까 정기적인 작용이에요. 반면 호르몬은 화학적 작용이란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게다가 호르몬 같은 경우는 혈액을 타고 이동을 하거든요. 네, 혈액을 타고 이동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혈액을 통해서 온몸을 돌다가 특정 표적세포에 도달할 때만 작용을 하니 당연히 작용 속도는 신경계에 비해 느릴 수밖에 없죠. 신경계는 뭐예요? 우리 순식간에 반응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뭐 갑자기 막 식은땀이 난다던가 이런 거는 이제 호르몬의 작용이라기보다는 신경계에 의한 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놀래가지고 식은땀이 나는 경우. 대신에 신경계는 정기적인 작용이기 때문에요. 단기적입니다. 반면에 호르몬은 지속적이에요. 왜냐면 얘는 혈액에 남아있는 한, 이 혈액에 이 호르몬이 남아있는 한 지속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잖아요. 계속 작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호르몬은 지속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신경계는 지속 시간이 아주 짧죠. 그래서 단기적이고요. 이렇게 볼 수 있듯이 신경계는 뭐예요? 국소적. 굉장히 좁은 범위. 굉장히 범위가 좁은 반면에 호르몬은 광범위합니다. 호르몬은 표적세포가 있기만 하면은 혈액을 타고 이동하기 때문에 온몸에 작용을 할 수가 있죠. 광범위하다라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말하면 우리 몸에서 단기적인 조절은 당연히 신경계, 그다음에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조절에는 호르몬이 사용된다는 거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항상성 유지의 원리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호르몬의 특징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우리가 계속 사용하는 부분이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항상성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우리 몸이 평소보다 상태가 다운돼 있다. 어떠한 특정한 기준점을 기준으로 다운돼 있으면은 업 시켜줘야 되고, 그다음에 너무 업돼 있으면 다운 시켜줘서 우리 몸의 상태를 언제나 일정한 상태로 유지한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 오르면 다시 내려가게, 내려가면 다시 올라가게 해서 특정 선을 맞춘다라는 식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되는데 이 방식에 두 가지가 쓰입니다. 하나는 피드백, 하나는 기량작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상성은 신경계와 내분비계에 의해 유지되며 이들은 피드백과 기량작용이라고 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거를 유지하게 됩니다. 자, 그럼 피드백부터 볼게요. 피드백은 뭐냐면 우리가 피드백이라는 말 평소에도 쓰잖아요. 그죠? 특정 상황에서 반응을 하게 되면 어떤 그 행동을 하면은 그 행동에 대한 뭐예요? 그 반응을 해주는 거. 반응을 해서 이 행동이 예를 들어 뭐 운동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특정 자세가 안 좋다. 그러면 일단 행동을 하면 이 자세를 뭐예요? 고쳐주고 다시 한번 해보고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 정상 상태
가장 좋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피드백이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피드백이라는 건 뭐냐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어떤 원인에 의해 나타난 결과가 다시 원인을 억제 또는 촉진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일단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할 테니까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가 다시 원인을 억제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 결과가 원인을 억제하면 음성 피드백, 결과가 원인을 다시 촉진하면 양성 피드백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다음 기량작용. 기량작용 우리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배울 때 나온 내용인데요. 서로 반대로 나타나는 효과들의 합으로 항상성을 조절하는 원리이다. 항상성을 조절하는 원리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요. 여기서 한번 쓰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피드백의 예를 볼게요. 대표적인 피드백의 예가 바로 에어컨입니다. 이따 뒤에서 실제 어떤 상태로 조절되는지도 설명할 테니까요. 에어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기준 온도, 원하는 온도, 그러니까 설정 온도죠. 예를 들어 26도를 설정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근데 현재 내가 30도예요. 네, 30도네요. 자, 그러면 에어컨은 이 설정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온 됩니다. 에어컨이 온 돼요. 자, 그러면 에어컨이 올라가면은 어떻게 해요? 이 원인에 대한 뭐예요? 지금 그 에어컨이 켜졌죠. 에어컨이 켜지고 그 다음에 뭐야? 온도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25도씨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에어컨이 켜진 게 원인이 되고 25도가 결과가 되거든요. 그러면 에어컨은 여기서 더 커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더 커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억제하게 됩니다. 즉 에어컨 켜지는 걸 억제해요. 에어컨 이제 더 이상 켜질 필요가 없다라고 신호를 준단 말이에요. 그럼 에어컨이 어떻게 돼요? 꺼집니다. 에어컨이 꺼지게 돼요. 자, 그러면 에어컨이 꺼지게 되고요. 그럼 다시 에어컨이 뭐예요? 에어컨에 의해서 온도가 꺼졌기 때문에 온도가 30도로 올라가요. 그럼 다시 켜지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특정 상황을 이런 식으로 반복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반복하고 있잖아요. 이걸 우리는 피드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이 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 보시면 에어컨을 킨다는 이 원인이 있죠. 원인이 결국에 원인에 의해서 어떤 특정 결과가 나오는데 결과가 다시 뭐예요? 원인에 영향을 주죠. 그래서 그 원인을 차단시킨단 말이에요. 뭔가 영향을 줘요. 그거에 대한 또 이런 오프라는 원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여기도 원인이죠. 다시 꺼진 거에 대한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뭐예요? 30도로 다시 올라갔거든요. 그럼 그거가 다시 뭐예요? 켜진다는 뭐예요? 피드백을 주죠. 그죠? 꺼져 있는 상태를 바꿔주죠.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결과가 원인을 통제하는 이런 과정을 우리는 피드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은 기량작용. 기량작용은 앞에서 우리가 배웠는데요. 서로 반대되는 효과들의 합으로 항상성을 조절하는 원리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그 교감과 부교감 할 때 그것도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기량작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볼게요. 오늘도 심장이 있습니다. 심장이 있는데 심장에서 교감신경은 심장을 빨리 뛰게 하고 그 다음에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키죠. 그 다음에 부교감신경은 박동수를 감소시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얘는 촉진하고 얘는 억제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까먹으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오해하시거나 까먹으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교감과 교감이 작용할 때 부교감이 작동 안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 예를 들어
교감이 예를 들어 더 강하면 심장이 더 지금 상태보다 빨리 뛰는 거고, 부교감이 강하면 교감보다 상대적으로 강하면 더 느리게 뛰는 거고,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하면요, A 플러스 B에 의한 조절이 0보다 크면은 박동수가 증가하는 거고, A 플러스 B에 이게 0보다 작으면 박동수가 감소하는 거라고 우리가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기량작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량작용은 좀 이제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데, 우리가 그 피드백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가 하나 나옵니다. 굉장히 자주 나오는 대표 예시가 나오는데요. 이 대표 예시가 뭐냐면 바로 이 TTT입니다. TRH, TSH, 그다음에 티록신이라고 하는 이 TTT 조절인데요.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에서 체온이 이렇게 막 갑자기 추운 날씨가 계속 지속돼요. 그러면은 우리 몸에서 이제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호르몬이 바로 티록신입니다. 나중에 뒤에서 배울 거니까 간단히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티록신이라는 게 나오면 우리 몸에서 물질 대사가 촉진돼요. 우리 몸에 에너지를 태워서 뭘 만드냐? 열을 생성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 몸에서 추우니까 너무 춥네라고 하니까 TRH라는 거를 분비를 합니다. 어디로? 뇌하수체 전엽으로. 그러면 뇌하수체 전엽에서는 이거에 영향을 받아서 TSH를 더 많이 분비해요. 네. 촉진을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TSH는 갑상샘이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 몸에 있는 내분비 샘을 자극을 해서 이 티록신을 분비시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온 티록신이 다시 어디를 억제하냐면요, 다시 뇌하수체 전엽과 시상 하부를 억제합니다. 그럼 억제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는 TRH의 분비와 TSH 분비가 억제돼요. 그럼 다시 뭐예요? 티록신이 감소하겠죠? 그러면 이 억제하는 양이 줄어들면서 다시 TRH와 TSH 양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정리하면 이런 거죠. TRH 분비가 증가하고 TSH의 분비가 증가하면 우리가 티록신의 분비가 증가하거든요. 그런데 이 증가한, 즉 원인과 결과가 있는데, 이 티록신의 분비가 증가하면 이 티록신은 다시 누구의 분비를 억제해요? TSH와 TRH의 분비를 억제하게 됩니다. 그러면 떨어지게 되고 됩니다. 분비가요. 그렇죠? 원래 촉진 상태였으니까. 네. 그러면 다시 여기가 이 분비량이 다시 또 어떻게 돼요? 이 억제된 정도가 약해지니까, TRH 분비와 TSH 분비가 증가하고 다시 티록신 분비가 증가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 몸에서 이렇게 증가량이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특정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분비량이 왔다 갔다,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죠. 네. 하지만 이 모든 건 뭐예요? 특정 기준선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증가했다, 감소했다라고 하면서 조절하는 이런 방식을 우리는 피드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 피드백 같은 경우는 알 수 있듯이 음성 피드백이죠. 그죠? 왜? 결과가 원인을 억제하고 있는 상태니까요.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배울 항상성의 대표적인 예인데요. 혈당량, 삼투압, 체온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 이렇게 우리 항상성은 신경계와 호르몬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간단히 해놨고요. 그다음에 조절 원리도 기량작용과 음성 피드백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해당 내용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다룰 내용이니까요. 여러분이 이 항상성 조절의 원리, 그리고 호르몬, 네, 이 두 가지는 꼭 반드시 기억하셔가지고 나중에 그 적용을 한번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우리가 항상성 조절의 원리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